언제 움직일지 모른다고 하지만 현 위치에서의 그런 시장의 전략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던 패턴들이잖아요. 만약에 지금 보이는 패턴들을 우리가 보기 드물었던 패턴이라고 하면 뭐 좀 주목이 되어지지만 워낙 많이 보여졌던 패턴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의 정답지는 찾기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고 생각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 대표입니다. 2024년도 6월 7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1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6월 6일 현충일로 저희가 공식적인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지 않았고요. 자, 그래서 앞서 있었던 이틀간의 시장을 통틀어서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매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진행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요, 전장 대비해서 78.84포인트, 78포인트가 상승한 38,886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고가 4만 포인트를 확인한 이후에 38,000포인트까지 붕괴했던 다우지수가 어느덧 기술적 반등을 보이면서 39,000선까지 약 조정받은 거의 절반 정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의 수준이고요. 현재까지는 트렌드적인 방향성 전환이 전개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낙폭이 과대했던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반등은 아니고요. 거래량이 아주 크게 수반되고 있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반대 매수 매매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가의 수급 자체도 견조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수요일부터 해서 캐나다, 그 다음에 어제는 ECB까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예상했던 6월 금리 인하 설에 대해서 아직 미국은 대답을 내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했다. 그동안의 고금리 부분에서 조금 내려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측면은 예상이 되어 있던 부분이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동작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미국은 금리 인하를 결정하지 않았고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시장이 이 점에 대해서 화색이 돋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미국까지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그 바람은 세게 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 부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예상된 시나리오, 하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6월 또는 9월 설에서 강하게 우리가 두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더 확인을 해야 될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세는 그런 형성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내부적으로 있는 종목군들의 시세는 또 만만치는 않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주고 있는데 굉장히 깊은 조정을 받았거든요. 지금 보시면 고가에서 굉장히 깊은 조정, 그것도 지난주 바로 금요일입니다. 고가에서 굉장히 강력한 조정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다우지수의 조정 부분을 따라간 조정이 나타났었는데 불과 5일 만에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면서 신고점을 다시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역시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뒤에는 역시나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역시나 엔비디아가 있고,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을 앞두고 어저께는 조금 흔들렸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좀 흔들림이 좀 강하게 있었는데 그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4% 이상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엔비디아만 움직인 것이 아니고 TSMC까지 동반된 흐름을 주면서 주가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 나스닥 지수의 힘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엔비디아는 액면 분할이 됐고요. 어제 종가까지 들고 계셨던 분들만 액면 분할의 효과를 볼 수 있고 오늘부터는 액면 분할 효과를 받지 못하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이제 주가가 다시 이제 분할이 10분의 1로 분할이 되는데 액분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액분은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 특히 국내 주식도 해보신 분들 많이 아시고 또 미국 주식에서 앞서서 액분했던 친구들이 이제 또 테슬라 같은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에서 우리가 많이 봤는데 액분은 장단점이 너무나 명확해요. 왜냐하면 액분을 하게 되면 일단 거래 규모 빈도가 확실히 눈에 띄게 올라가기 때문에 액분하게 되면 보십시오.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요 직후의 주가를 보시면 거래량의 빈도가 확실히 좋아지죠. 그러니까 주가가 가격이 좋아지기 때문에 거래 빈도가 높아져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액분을 했을 때 이후에 주가가 계속적인 강세를 취하는 경우도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액분은 일장일단이 분명히 있는 상태고, 그래서 주식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고, 흔히 말해서 주식을 막 시작하셨고 지금 특히 이제 엔비디아 주식을 들고 계신,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엔비디아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이 복잡하시죠. 야, 액분해도 여전히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오랜 경험으로 놓고 본 사람들은 또 액분한 이후에 주가가 무거웠던 걸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모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액분을 하게 되면 차익 실현이라는 단어는 피할 수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여러분 그 백화점은요, 물론 백화점에 가서도 저렴한 물건들이 있죠. 그쵸? 저렴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백화점이라서 다 비싼 게 아니죠. 그리고 저도 회사비 용품을 사러 한 번씩 바람 쐬러 갔다 오는 다이소가 있죠. 네. 뭐 그냥 회사 이름 말해도 되겠죠? 네, 신세계 백화점도 있고 롯데 백화점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이소가 있어요. 근데 다이소에 가서 뭐 하나씩 집으면 그냥 쑥쑥 집거든요. 왜냐면 개당 뭐 해야 2,000원, 1,000원, 5,000원 이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집어서 물건 갖다 놓으면 한 5만 원 됩니다. 네, 5만 원 됩니다. 두 봉지 가득 나와요. 근데 백화점에서 5만 원짜리를 하나 사면 그냥 웬만하면 한두 개, 한 개. 그쵸? 그렇게 나오겠죠.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손을 많이 타기 때문에 많이 물량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액분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은 백화점과 다이소의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고, 거래 빈도가 많아진다는 것은 분명히 장점이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이소 영업이익 아세요? 다이소 영업이익 엄청납니다. 다이소 영업이익 상장되면 엄청날 거예요. 다이소의 영업이익은 엄청나요. 꼭 그렇게 손을 많이 탄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손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만큼 물건이 입출입이 빠르다. 주식은 지금 엔비디아가 품절주의 개념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개념이거든요. 비싸고 거래를 사고 싶으면 살 수 있지만 저단가에서 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물량을 움켜쥐고 있는 게 많다 이거죠. 근데 그런 물량이 풀린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는 좀 많이 출렁였습니다. 어제는 뭐 제가 보기로 어제 3%대까지 좀 출렁이는 것까지도 구경을 했었는데, 어제 새벽에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밤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움직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소폭 조정받고 마감이 됐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지금 나스닥 지수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엔비디아 효과를 설명드린 거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나스닥 지수는 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구간을 그렇게 썩 좋아라 하지 않고, 이런 구간들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아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는 일단 매도 역시 봐야 되고요. 혹시나 매도를 봐야 되고, 현재 매도를 보고 계신 분도 있고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는 새롭게 들어가셔야 될 분이 있는데 뭐 계속 같은 자리니까요. 어제 하루 종일 같은 자리였어요.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오전에 시장 좀 보고 오후에 잠깐 일 보고 저녁 시간 다시 봤거든요. 지금도 제자리입니다. 예, 지금도 밑줄 쫙입니다. 밑줄 쫙. 그래서 지금 밑줄 쫙이기 때문에 현위치는 그냥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빠지냐 모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 빠져요? 언제 움직여요? 어떻게 돼요? 모르죠, 여러분.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시장이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는 거지 저희가 뭐 움직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알 수가 없죠. 허나 언제 움직일지 모른다고 하지만 현 위치에서의 그런 시장의 전략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던 패턴들이잖아요. 만약에 지금 보이는 패턴들을 우리가 보기 드물었던 패턴이라고 하면 뭐 좀 주목이 되어지지만 워낙 많이 보여졌던 패턴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의 정답지는 찾기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 대응을 보시도록 하겠고요. 현재 이제 매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오전부터 지금 계속 시장을 보고 있었는데 뭐 지금 뭐 특별히 할 내용은 없고 그냥 바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13시 57분이고요.
나스닥이고요. 매매 준비할 거고요. 나스닥이고. 그래서 빨리 오늘의 이제 전략은 크게 두 개를 보셔야 돼요. 내가 그냥 조금 수익 보고 말겠어 하면 지금 매도를 치고 잠깐 눌림을 주거나 눌릴 때 수익을 빨리 보고 나오시는 방법이 있고, 나는 한번 노려볼래 하시는 분들은 노려볼 수도 있어요. 그건 두 가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지입니다. 저는 방송이고 시간 관계상 올려드려야 될 시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짧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저의 기본적인 개념은 좀 길게 보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이 정도는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가 188.75잖아요. 19088.75인데 나스닥 19090.00 매도 1개를 주문하고요. 주문 이거는 접수 완료. 손절을 하더라도 이 고점을 넘기고 하셔도 됩니다. 네, 19124점 19124.50이니까 이걸 넘겨서 19126.00에서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도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02시 014시 00분 체결되었고요. 그러면 매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분봉을 조금 길게 해서 봐보시면 지금 어제부터죠. 지금 날짜를 보면 이 자리가 6월 6일 목요일, 그러니까 어제 아침 8시에 종가가 19095입니다. 시가가 19094, 고가가 19108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자리가 6월 6일 날 아침 8시에 있었던 자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6월 6일이면 어제란 말이에요. 어제부터 하루, 그다음에 오늘까지 약 이틀 정도가 지금 같은 자리에서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자리를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저희 고객님들한테 글을 써드렸는데 무슨 내용을 써드렸냐, 이런 패턴은 수없이 본다. 지금 우리가 이런 패턴을 본 게 며칠 안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장의 개념인데, 시장은 자 보시면 이 고가에서도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뭐 요런 자리, 뭐 요런 자리, 엄밀히 말하면 이 자리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변동성이 지금도 작을 뿐이고, 이런 자리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 지금 슈퍼에 가면 요즘 잘 안 주죠? 검은 봉지. 좀 시골 같은 데 가면 주시긴 하던데, 검은 봉지 있죠? 물건 사면은 봉지에 담아주잖아요. 편의점에 가도 뭐 50원인가? 지불하면 봉지에 하나 담아줍니다. 근데 봉지가 맨 처음에는 이렇게 눌려 있어요. 봉지가 이렇게 눌려 있잖아요. 쫙 붙어 있죠? 근데 이제 물건을 담기 위해서 이 봉지 가운데를 살짝 비벼가지고 열어서 안에 흔들다든지 바람을 넣으면 봉지가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물건을 차곡차곡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전에는 이렇게 이 봉지가 나가기 전까지는 이 봉투가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세가 압축되어 있는 것이 손님한테 또는 사용하기 전에 비닐봉지예요. 비닐봉지. 그리고 이 비닐봉지가 차례가 돼서 나갈 때가 되면 여기에 이제 물건을 담잖아요. 물건을 담다는 건 여기에 매도도 담을 수 있고 매수도 담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다 하세요. 근데 이제 가장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주식과 선물에 같으면서 다른 개념이 하나 있어요. 주식은 물론 공매도라는 제도가 있지만 일단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주식은 매수 하는 것, 매도 파는 것이 있어요.
그럼 이제 아주 주식에 입문하신 분들, 사실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도 이 개념에서 조금 난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식은 내가 매수를 한 주식이 100주가 있으면 이 100주 중에 매도를 할 때 내가 토탈 팔 수 있는 물량을 100주라고 보셔요. 이건 주식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죠. 내가 산 게 100개니까 100개를 팔 수 있다. 또는 100개 중에 10개를 팔 수 있다. 100 빼기 10은 90. 어젯밤에 저희 애도 같이 수학 보니까 100 빼기 5 이런 거 보이더라고요. 또는 200 빼기 10. 그러면 100 빼기 5는 95. 200 빼기 10은 190이잖아요. 이거는 매수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 근데 이제 선물에서는 개념이 좀 뭐가 다르냐면, 매수 100개가 있어도 매도 200개를 할 수 있죠. 마이너스 100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출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선물은 기본적으로 매도의 개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도의 개념을 이해를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비닐봉지에 물건을 아직 안 담았잖아요. 제가 가고, B가 가고, C가 가고, D가 가서 A라는 사람은 날씨가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을 살 수가 있고요. C라는 사람은 음료를 살 수 있고요. D라는 사람은 배가 고프니까 빵을 살 수 있고요. B라는 사람은 여기서 지금 청소를 해야 되니까 세제를 살 수도 있어요. 뭐를 살 줄 모르죠. 사는 사람 순서에 따라서 이 물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아이스크림, 음료수, 빵, 세제 중에 가장 늦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세제죠. 가장 빨리 소진을 해야 될 게 뭡니까? 아이스크림이죠. 녹으니까. 선물도 그런 개념이 있는 게, 선물에는 만기일이 있단 말이에요. 만기일이 지나면 현재 거래하고 있는 월물의 거래는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선물 이렇게 행보를 하게 되면 이 구간에는 분명히 시세가 멈춰 있다는 거기 때문에 포지션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포지션을 계속 사고 팔고 사고 팔고가 이루어지면 이 안에선 이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생길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가만히 행보를 길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 게, 직전 방향을 만들어내는 물량이 그냥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A, B, C, D 사람이 사갔을 때 가장 빨리 소진해야 될 게 A, 아이스크림이지만 녹을까 봐. 하지만 이것도 소진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A, B, C, D 중에 A를 제일 먼저 소진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행보가 길어지면 여기서 소진해야 될 물량이 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면 당연지사 매도겠어요? 여기서 매도를 소진하겠습니까? 이 매도를 소진하게 되면 매수는 청산을 할 때 매도로 청산이 되고요. 매도는 청산할 때 매수로 청산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매도를 청산을 먼저 하고 있으면 시장이 매수로 바뀌잖아요. 매도는 매수로 청산을 하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튀어 올라갑니다. 튀어 올라가요. 근데 지금 매수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액션이 없으니까 현재 시세가 지탱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얘 방향성이 올라온 게 매수잖아요. 매수니까 이 행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봐야 될 거는 어떠한 내용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무슨 물량이 빠져나갈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움직임을 보면 답이 나오죠. 매수를 청산하면 매도가 되니까 매도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수는 이렇게 꺾이는 거고, 반대로 매도를 청산하게 되면 매수로 바뀌니까 이렇게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보 구간이 항상 많이 힘들어해요. 선물하시는 분들 중에 행보 구간을 좋아하는 사람 없고, 저도 별로 행보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지루해서. 근데 이 행보 구간은 오히려 지루하긴 한데 먹기가 쉬워요. 네, 시간과 타이밍이 문제지 먹는 거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크게 고민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먹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답지만 찾으면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방식의 접근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안 움직이니까 틱봉이라든지 분봉 1분봉짜리로 바꿔 가지고 여기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근데 여러분 수없이 제가 얘기 드리는데 여러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아서 여기서 사고 이거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인데 6번을 다 맞출 수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그런 매매 딱 한 번 했거든요. 다 맞은 날 하루 있더라고요. 하루. 딱 하루가 그렇게 다 맞았어요. 다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루 맞았다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한 상상 속의 매매를 해야 될 자리는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행보 구간이 길 때는 좀 지루하고 지칠 수 있지만 기다릴 시간을 좀 주고 나면 이 자리는 수익을 내기가 너무 쉬운 자리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논리만 이해하고 그 답을 찾으려고만 하셔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쉽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수익이 좀 났다가 손실이 좀 났다가 뭐 6,000원, 8,000원 이건 뭐 수익 손실도 아닙니다만 계속 등락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지루하죠? 근데 지루하지만 여기서 이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움직일 때 나타난 증상들이 있어요. 거래량, 특히 거래량. 국내 주식이나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거래할 때 수급 동향이 나오거든요. 외국인이 몇 개 사고, 개인이 몇 개 사고, 투자 뭐 나오거든요. 보여드릴까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이게 분 단위로 나옵니다. 뭐 여기서 개인이 몇 개를 팔고, 외국인이 몇 개 사고, 기관이 몇 개를 팔고. 근데 얘는 그게 안 나오잖아요. 얘는 그게 안 나와요. 사실 이게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이 항상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CME 거래소에서의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추론하기 위해서 요즘 보니까 각 증권사에서 해당 증권사를 사용하는 고객들 위주로 미결제 약정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 증권사 기준이 될 수 있어서 데이터에 왜곡이 좀 있을 수 있고 왜냐면 물론 마켓 파워로 보면 되니까 뭐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증권사의 유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예전에 저희가 또 강구했던 뭐 이베스트 지금 LS로 바뀌었죠. 그런데도 유저가 좀 많이 있고 뭐 다른 데도 유저가 좀 있는 곳들도 있고 없는 곳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100% 다 신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방금 그 거래 규모나 거래 움직임에서 나타났던 방향성은 속임수를 못 주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러시진 않으시겠지만 뭐 여러분들 통장에서 뭐 제가 통장 검사를 당했어요. 우리 와이프. 그래 가지고 나 저녁 먹고 왔어. 자, 통장 어디서 돈 빠져나간지 보여줘 봐. 했는데 해 먹고 왔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삼겹살집에서 결제된 게 나와.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짓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내는 방법을 보고 있으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트에 매료돼서 차트에 빠져 있지 않고 그 움직임을 추론하려고 하시면 충분히 보이는 데이터들이거든요. 그 데이터를 좀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고 특히 이런 구간들은 분봉을 짧게 보지 말고 좀 길게 보세요. 좀 길게 보는 게 그 왜곡 시세에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 좀 보시면 좋겠고 중간에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4시쯤 되면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네요. 4시쯤 되면 한번 움직일 것 같고 그때부터 변곡점을 주면서 미국장 지표 때 아마 크게 변동수를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볼게요. 지금 봐서는 더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4시 25분이라 제가 영상을 올려야 돼서 일단은 마무리하는 것만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이럴 때는 1대1 파동이라고 해서 파동을 반을 쪼개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내가 들어간 게 0이잖아요. 내가 들어간 게 0인데 위로 열을 갔으면 아래로
열을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0이니까 플러스 10을 보고 마이너스 10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0에서 내가 들어간 중심의 쓴 구간에서 보면 플러스 10, 아래로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근데 위에서 떨어진 걸로 감안하면 여긴 마이너스 20이 돼요. 이 구간이.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더 봐야 된다는 건 뭐냐면 위에서 가는 진폭은 10에서 막혀 있고 아래로 가는 진폭은 10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아래쪽 진폭은 더 넓어지는 거예요. 아래쪽 진폭은. 그래서 아래쪽 진폭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반비례하게 보거든요. 10대 10이면 위에가 10이니까 아래쪽에 10을 주고 플러스 10을 더 주는 거죠. 그럼 목표가가 대충 나오죠. 수치가. 그렇게까지 내려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상 어느 정도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7분이고요. 나스닥이고요. 19078.00 19078.00에서 익절 주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오늘 저녁이 제일 큰 전쟁이 될 거예요. 오늘 저녁이 지금 연준 쪽에 또 이제 마음이 좀 급해지고 경제 지표도 부담이 좀 있고 지금 인플레가 잘 안 잡히니까 계속. 근데 이제 인플레가 안 잡히는데 주변 국가가 금리를 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뭐 애견된 시나리오죠. 이젠 어저께 20에서도 나온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여기서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다음 방향성의 스텝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말했거든요. 차라리 인하를 해놓고 시원하게 인하 멘트를 쳐줬으면 좋은데 그러지가 못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연준 쪽에 마음이 좀 급하다. 이제는. 근데 이제 지표가 안 좋으니까. 근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참여자들이 굉장한 고민을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채가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거든요. 10년물 국채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아마 제 방송 계속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만 얘기했을 때 해도 10년물 국채가 4.5대에서 놀았어요. 4.5대에서 놀던데 지금 어느덧 4.2대까지 4.3이 깨졌거든요. 4.3이 깨졌는데 현재 이 라인대 이하에서도 또 공격적으로 못 가요. 왜냐면 지금 긴가민가 하거든요. 야 이거 진짜 맞아 이런 분위기가 너무 강해서 긴가민가한 경향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채금리가 튀어오르면 주가가 버티기가 수월하지가 못해요. 지금 캔들도 이걸 주가랑 맞대응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가다가 갑자기 아래 뿌리를 쳤잖아요. 분봉상 보면 국채가 갑자기 좀 드랍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채가 떨어지면 주가는 좀 우위고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좋았죠. 반대로 국채가 올라오면 주가가 좀 약해지는 현상이 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 부분 때문에 그런데 해당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9시 반 지표가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사뭇 무거워요. 어디까지 왔죠? 79.50.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익절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사이클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방송을 해서 좀 일찍 영상 매매는 마무리 짓고 저는 아직 더 혈투를 벌여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되는 자리들입니다. 지금 시장은 기대감이 있는 자리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도 잘 노려보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승왕 송대표였습니다.